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메조미디어라는 그 광고 에이전시 쪽에서 나온 타겟 분석 리포트,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라이프의 변화라는 보고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화돼서 지금 2020년 전체 그리고 2021년 이후까지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코로나19는 사실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라이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기획하고 영상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가 본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꼼꼼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 보고서는 메조미디어라는 곳에서 2020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자료가 꽤나 그 특히 광고나 영상 기획에서 참고할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우리의 우리의 직장과 학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직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는 곳들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재택근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 재택 수업하는 식으로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앞으로의 그 시점에서도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장인 8명에서 1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재택근무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대 응답자가 82%, 30대 응답자가 81%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주로 20, 30대 층들이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간의 효율적 사용, 그 다음에 생활 패턴에 따른 업무, 그 다음에 회사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낮다는 거, 교통비, 식비 절감, 이런 이유를 들고 있고요. 불만족이 큰 경우는 이제 낮은 업무 집중도나 피드백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불편, 그 다음에 업무 효율이 낮은 거, 그 다음에 총 근로 시간의 상승, 그 다음에 어떤 PC 프린터 등 업무 환경 미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네요. 올해 들어서 그 줌이라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줌이라는 앱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어, 웹엑스도 많이 사용하고 막 그런데 이제 그 비대면 그 수업과 또는 재택근무의 와중에도 사실 줌과 스카이라이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비중이 이제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기타 지금 이제 카카오워크 뭐 이런 식으로 원격 업무 도구들이 계속 등장을 했죠. 구글에서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카카오톡과 라인이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편의상으로 온라인 컨퍼런스 흥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프라인보다 뭐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이 좀 더 많죠. 부정적인 부분보다. 그다음에 오프라인보다 의견 교환이 활발하다. 이것도 저도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봤더니 오히려 오프라인 때는 컨퍼런스에서 질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그 의외의 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중도도 높다든가 그리고 또 참석이 편리하다든가 뭐 이러한 것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다르게 나타난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만족도는 49%, 그다음에 오프라인 선호한다는 건 46%.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는 걸로 많이 나타난 것은 좀 사실 의외적인 것이기도 해요. 근데 만족 요인에 대해서는 이동 시간, 그 다음에 복장이 편리겠죠? 그 다음에 내 생활 패턴에 맞출 수 있다는 점들, 시간의 효율성, 그다음에 식사, 휴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만족 요인이고요. 불만족 요인은 학습 집중도가 떨어진다거나 학습 효율 떨어지는 거, 학습량,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피드백이 얼마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 요인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들은 뭐가 있냐면 사실 온라인 교육이 더 자기주도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 그러니까 강한 그런 학생들한테는 온라인이 더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많이들 이제 그 판명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근데 오프라인 교육은 사실 어느 정도 강제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진로 관련 정보에 대해서 뭐 학교 선생님, 주변인, 뭐 학원 과외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고 있는 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 사실 포털이나 교육 전문 사이트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가 취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여기가 지금 미디어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집에서 당연하지만 집에 체류 시간이 4시간 정도. 이 4시간이면 쉬운 건 아니죠. 전체가 24시간이라고 볼 때 4시간이 증가했다는 건 정말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체류 시간이 16시간이라는 건 참 대단하죠. 근데 일평균 체류 시간이 16시간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영상 시청이 되게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증가한 부분이잖아요. 증가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문화 활동은 확실히 줄었어요. 여기에 산업들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활동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문화 활동에 관련된 그런 산업군들이 되게 위축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극, 영화, 그다음에 뭐 출판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야외 활동 뭐 엄청 줄은 건 이거 당연한 얘기고 대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77%면 그 다음에 외식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관련된 업종들이 다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동영상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74%나 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홈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집에서 요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신세계 쇼핑몰 쓱에 가보면 아예 그러니까 홈쿡이라고 하는 그 이런 저기가 있어요. 홈쿡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뉴들이 있어가지고 이 홈쿡 관련돼서 뭐 엄청나게 이쪽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홈 합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집에서 취미를 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집에서 뭐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악기 연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은 악기 연주를 이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 집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영역이 굉장히 확장된 뭐 그런 현상들이 되게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좀 재미있는 결과죠. 사실 이제 텔레비전이 전통적인 매체로서 이제 힘을 좀 잃어가는 와중에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그 텔레비전 시청 비율을 더 늘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재미있게 봐야 될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된 현상을 보면 1시간에서 2시간
뭐 2시간에서 3시간, 또 3시간 이상 이 정도까지 늘어난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 시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의외로. 이런 것들은 되게 의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은 원래 이제 그 절대 시간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오히려 구체적인 것들이 좀 변화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이렇게 인터넷 안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영상은 아주 폭발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유튜버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유튜버들도 보면 남녀노소가 없더라고요. 남녀노소가 없는 것도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이거는 줄어들었다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히려 포털 사이트는 줄어들었고 SNS도 약간이긴 하지만 이제 좀 줄어든 추세고요. 그다음 커머스 시장이 좀 확장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연구 조사에서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블로그, 카페도 줄었고 커뮤니티도 줄었고 음악 엔터테인먼트가 좀 늘었고요. 금융 서비스는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어느 정도 더 보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분 정도인데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안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근데 영화가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난 거고, 뉴스도 많이 늘어나고, 드라마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라이프 취미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스포츠 레저는 좀 줄어든 그런 그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것이 보는 것들이 영화를 이제 사실 극장에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죠. 뭐 극장에서 가서 본다는 것이 뭐 그 극장에 가서 놀기도 하는 거고 거기서 뭐 먹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영화 보는 걸 둘러싸고 일어난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OTT로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OTT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뭐 오히려 더 훨씬 그렇지 않아도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아주 그냥 결정적인 타격을 좀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대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대 같은 경우 10대, 20 거의 전 세대에 걸쳐서죠. 오히려 30대 같은 경우는 워낙 높았던 상태라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OTT 콘텐츠 활용 빈도에 대해서는 뭐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쪽 면들이 다 이제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매일 시청한다는 사람들이 28%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워낙 그 사용자층이 확대되는 거는 좀 당연한 현상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복수의 어떤 OTT 서비스를 이제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 웨이브하고 이제 티빙이 우리나라 국내 서비스죠. 여기는 이제 지상파 방송사랑 티빙 쪽은 이제 CJ 쪽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이 두 군데의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다음으로는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플레이 뭐 이런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OTT의 그 서비스의 그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광고나 영상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 쪽을 제작하고 이런 쪽에서는 뭐 상당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지금은 이제 이 그 영상 제작, 뭐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이런 쪽은 이제 이 넷플릭스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다라고 알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판도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영화라는 것은 극장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드라마는 이제 지상파 방송 내지는 어, 뭐 케이블 TV 쪽을 이제 겨냥을 해서 됐던 부분이 많은데, 이제 점차적으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웨이브라든가 티빙 같이 국내에서의 OTT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좀 다른 양상들이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기 좀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이제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거의 전 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이 10대, 20대가 될 좋아하긴 하지만 30, 50대가 아주 고루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웨이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고만고만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OTT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OTT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든 것이 비용을 들고 있어요. 어,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TV 컨텐츠로 충분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제 그동안 OTT 서비스가 가장 뛰어넘어야 될 산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네이버나 또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경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전통적인 매체에 그 익숙한 50대들한테는 이제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웹툰과 웹소설과 오디오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되게 어떤 면에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데, 웹툰을 많이 보는 세대는 10대, 20대, 30대, 그 다음에 30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50대들도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40대가 60%, 50대가 53%면 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러한 사실은 웹툰이 지금 전 세대를 걸쳐서 사용되는 그런 컨텐츠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좋아한다는 점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웹소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젊은 세대라고 해서 꼭 좋아하는 건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40대가 여기 봐서는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0대와 50대가 많고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 웹소설은 이제 웹툰에 비해서는 이제 사용이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 웹소설도 전 세대가 고루 보는 그런 콘텐츠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고연령층은 이 책이라는 매체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책이라는 형태를 다른 형태로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웹툰이 45%, 웹소설이 18%, 오디오북이 14% 정도 되고 있죠. 그다음에 웹툰에 대한 웹툰에 대한 것도 이제 이 정도 웹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필수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웹소설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웹소설과 웹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쪽이 그 사실 엄청난 시장을 계속 파생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인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웹툰과 웹소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는 사업치고는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이제 웹소설과 웹툰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콘텐츠 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 방식이 외국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은 이제 종이 만화가, 어떤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종이 만화가 여전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장르 소설 같은 경우가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방식이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개발된 방식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도 가치를 지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툰 사용의 빈도를 보면은 웹툰 같은 경우는 37%가 일주일에 37%, 그러니까 43, 53%죠.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를 보는 정도가 이렇게 높은 비율이고요. 웹소설 같은 경우는 매일 보거나 일주일에 4, 5회를 보는 정도 비율이 3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4, 5회 이상 보는 경우가 24%로서 이쪽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이 조사를 보고 저도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디오북에 대한 이런 조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되게 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웹툰은 이제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방문 빈도가 높고, 그래서 1030 세대를 위한 되게 중요한 광고 미디어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 연령대별로 선호한 작품이 분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타깃팅 광고, 그 주제별 타깃팅 광고가 되게 잘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웹소설 쪽으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웹 네이버 웹툰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굉장한 인기를 좀 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를 최근에는 먹여 살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웹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광고 매체로서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됐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곳 안에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별로 되게 중요한 타겟팅된 그 광고가 가능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좀 베스트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인기 순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어떤 걸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건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네요. 그랬을 때 이러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광고가 붙을지, 가장 흔한 광고는 요 맨 뒤에 붙는 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광고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붙죠? 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자, 이 광고가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광고를 하기에는 되게 적합한 내용이라는 거고, 실제로 광고 내용 안에서 PPL도 요즘엔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웹툰도 이제 생성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는 좀 이런 약간 여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광고가 붙을까요? 여기에는 광고가 있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광고 이외에는 특별히 광고가 있진 않고요. 어, 여기 이런 식으로 광고가 있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런 광고가 맞아서 이거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북 플랫폼 중에 하나는 이제 윌라가 요즘에 많이 인기를 끌죠. 김민수 씨가 이제 광고에 나오면서 많이 좀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오디오북을 보면은 어떤 내용의 그 책들이 오디오북이 될까? 되게 다양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오디오북은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이제 이렇게 성우들이 어, 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우들이 직접 읽어서 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전자책이 그냥 오디오북으로 읽히는 것도 지금의 오디오북에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성우들이 읽어주는 게 훨씬 듣기가 좋겠죠. 근데 아직 근데 그걸 판단하기 좀 이른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성우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성우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책, 그러니까 이퍼브 전자책을 사실 이렇게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인공지능 성우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우 못지않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쪽 시장이 그런 어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살펴볼 게 소비와 쇼핑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는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늘어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비중만 보더라도 굉장히 늘어났죠. 주 2회 이상이 25%, 뭐 20, 이거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은 구매에 있어서 생필품과 식품류의 구매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것들이 대형 마트나 어떤 그 이제 일반 슈퍼들에서 많이 이제 구매하는 물품들인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런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신선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도 온라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워낙 이런 것들은 어, 온라인으로 구매를 안 한다기보다도 이미 애초부터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는 상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품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제가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광고 매체잖아요. 지금은 쇼핑몰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광고 매체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에 따라서 또는 그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생필품을 50대에게 광고할 수 있는 50대에게 생필품을 광고할 때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이 정도라면 굉장히 유용한 거죠.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4, 50대 생필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가 되게 중요하게 될 수 있고 패션 잡화 같은 경우는 20대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우리가 10대, 20대들한테 굉장히 높죠. 여기서 10대, 20대. 그러면 요거는 패션 잡화는 10대, 20대들의 광고를 여기 쇼핑몰을 광고 미디어로서 활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뷰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10대, 20대, 30대까지도 되게 중요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광고 미디어로 볼 수 있다. 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이버 쇼핑몰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2019년까지는 G마켓, 쿠팡, 11번가 이런 상단 구도였다면 20년대에는 네이버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은 검색이 편하다는 점, 다양한 상품, 그다음에 가격 혜택을 내세워서 이제 성공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 때, 여기서 이제 쇼핑 쪽에서는 지금 여전히 쿠팡이 가장 1위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네이버, 그 다음에 지마켓,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쿠팡이랑 이것은 2019년과 2020년에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연하게 늘어나게 있고, 지마켓 11번과 옥션은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커머스에 대한 것에는 이제 커머스는 플랫폼 선택 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새벽 배송, 뭐 지정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납두는 경쟁이 계속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문제, 뭐 이런 거,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대면 트렌드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부상하는 방식은 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재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 뭐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라이브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의 라이브 커머스의 검색 경험 이제 이용 경험이 벌써 19%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 일본 케이블 TV에서 하던 홈쇼핑의 모델이 이렇게 플랫폼화 되면서 누구나 참여해서 여기서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그런 된 서비스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는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50%를 넘어갔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아마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방식, 그러니까 홈쇼핑의 플랫폼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홈쇼핑, 판매하는 데서요. 판매하고 구매하는 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만족도가 49%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일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게 볼 만한 것 같고요.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구매하지 않더라도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시면은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구매하지 않더라도 재밌는 컨텐츠예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게스트가 설명하는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불편한 이유는 너무 소비를 자극한다는 거, 그다음에 구매 결정에 불편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건 특별히 없을 것 같긴 한데 네이버는 사실은 우리나라 검색 포탈의 1위 업체로서의 그런 장점이 있죠. 국민들이 누구나 다 네이버를 쓰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온라인 쇼핑 쪽에서도 그대로 이제 장점이 그대로 발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네이버가 여기에 굉장한 힘을 쏟는 이유 자체가 이런 네이버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여기서 해외 직구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잘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쇼핑 라이브도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이쪽이 안착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이제 홈쇼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시청자 10 부분까지 가 있는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 보시면은 꺼내도 안정적인 글라스는 없나요? 안심하세요. 락앤락은 다 되니까. 안정적인 적층 구조로 꺼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들어오는 여긴 거 핸드백을 하는 확인하고, 곳이죠?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좀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패션 부분이 많이 잘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대문에 있는 매장에서 직접 하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기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볼 수가 있죠. 홍아, 자 홍빌리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더 들어오시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됐나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라이브 쇼핑이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인기를 끌고 정말 많은 이렇게 단일한 품목, 그 몇몇 종의 품목이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종의 상품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는 그 앱에 대해서는 뭐 전년도에 대비해서 앱 사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앱 사용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거의 근데 외국 업체들이 대부분들 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업체였는데 외국 업체가 이걸 하고 있고, 뭐 요기요라든가 쿠팡이즈 뭐 이런 식으로 순으로 우리가 배달 앱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이 헬스케어가 되게 중요하게 되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양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그 이 건강에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건강 보조제품 이런 것들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꼭 그렇지 않은 게 20대들도 이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과 운동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부모님 세대들은 네이버에서 건강을 이제 정보를 많이 찾고 자녀들은 유튜브에서 찾는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인 것 같고요. 자, 홈 트레이닝 트렌드라고 하는 거, 홈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집에서 하는 운동이죠. 집에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로 이용 중인 홈 트레이닝 콘텐츠나 플랫폼이 있다라는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이 홈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채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조회수를 이제 저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식품 관련돼서는 이제 40대가 83%, 50대가 86%죠. 건강식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요한 게 뭐 먹어야 될 나이대가 돼서 이 나이에 따른 영향들이 되게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비타민, 그 다음에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홈트라고 하시면 이렇게 많이 떠요. 이게 어느 정도 인기냐면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만약 홈트라고 만약 검색을 하시면 이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뭐 요거는 그렇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언뜻 보이죠? 150, 요 영상 하나가 152회에 여기를 하고 있고요. 66만회.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막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는 보면은 정식 운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정식 운동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법들을 개발해서 이와 같이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너이신 분도 있고 트레이너가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양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마켓 분석,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프 마켓 분석, 그러니까 매조미디어가 진행한 연구 보고서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광고 기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기획뿐 아니라 미디어 기획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상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시점에는 이런 그 연구 보고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